네,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핫한 업종, 어떤 종목인지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부터 만나보시죠. 자, 지금 뭐 반도체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전력기기, 2차 전지, 제약바이오와 현대차 밸류체인 쪽도 이름을 올렸네요. 엔터주까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투톱이 좀 버텨주면서 그래도 반도체다라는 그 힘을 보여줬는데 김호영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내 반도체주 앞으로도 기대감은 여전하다 보시는지 지금 관점은 좀 어떠실까요? 지금 관점에서는 기대감을 오히려 더 증폭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주들은 11월을 정점으로 해서 서서히 지금까지도 조정을 좀 받아왔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미 조정을 받아서 주가적인 위치만으로도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희망 또 이런 기대감을 더더욱 증폭시켰던 이제 이번 주였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 될 것이다라고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산제이 마이크론 CEO가 밝혔습니다. 장기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핵심 고객사의 반도체 수요의 절반 또는 3분의 2밖에 내년도에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수요 내년 이후 그리고 내년과 내년 이후까지도 계속 수요가 공급 물량 예상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내년 실적 전망치를 보면 두 기업 모두 매출이 30에서 40% 상향될 것이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13조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번 4분기 실적 역시 두 기업 합쳐서 3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실적만 두고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주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반 사이 동안 조정을 받은 주가의 거품이 이미 빠져 있고요.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 중인 만큼 올해 잘 마무리하면서 보유를 하시고 내년에 기대를 더 키워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뭐 투톱 관련해서 전략 주셨으니까 이번엔 바로 소부장 쪽. 그럼 이쪽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반등을 좀 세게 보여주나 싶었는데 반짝 움직임에 그친 것으로 지금 나타났죠. 그동안은 긍정적인 전망도 열어주셨었는데 이제는 좀 방향을 달리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반도체 투톱처럼 앞으로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둬도 될지 허인남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는 이런 정책 모멘텀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동안 한 두 번 정도의 그 코스닥 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04년과 17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 1차 랠리를 이제 10에서 15%가 상승했었고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대입을 했을 때 이제 바로 1000포인트입니다. 2차 상승은 이제 25에서 35% 정도가 상승했는데 이걸 또 지금 대입하면은 115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0포인트까지의 이런 랠리를 위한 이제 모멘텀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10월까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의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이런 연말 연초 랠리에서는 이제 중소형 AI 반도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역시 이제 그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확대 이런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필옵틱스라든가 캠트로닉스가 다시 한번 이제 11월 조정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를 위한 AI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소부장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할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에 이어서 다음 섹터 전력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라클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전력기기주에 대한 불안감도 그 변동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이 좌초되게 되면 전력 수요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 수순인데요. 강동현 대표님, 전력기기 관련주 뭐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네. 무난하게 잘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오라클이 100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조금 이제 자금 조달 문제로 지연이 되었죠. 그래서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는데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데이터 센터 증설 뉴스는 변압기라든지 전력, 전력기기 전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요 증가로 직결되어 왔습니다. 이번 이슈로 시장에서는 이 전력기기 수요가 생각보다 약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데요. 다만 이번 사안을 구조적인 위기보다는 속도 조절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일단 핵심은 AI 수요 둔화가 아니라 이 오라클이라는 개별 기업이 재무적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와의 약간 갈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파트너들이 신중해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 이제 노이즈가 생긴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다른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 투자 부분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 부족 이슈 문제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미국이 이제 2028년도까지 최대 20%의 전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을 했고요. 최근 AI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해서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수요 변동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전력기기 업체들은 이미 이제 중장기 그 수주 잔고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11조 원을 넘은 수준이고요. 네. 예, 다만 현재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겠지만 다만 현재 부분은 하락 추세가 워낙 조금 강하게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무리한 저가 매수보다는 이 추세 조금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하면은 다시 한번 좀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또 성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허인남 대표님께서는 전력기기 관련된 시각이 어떠신지 궁금한 게요. 뭐 조정을 받는다, 뭐 잘 나가다가 지금 이제 쉬어가는 자리가 나왔으니까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포트에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어떤 답을 주실지 네, 관심주 있으신지도. 네. 네, 조정 시 역시 이제 그 비중 확대 전략이 이제 필요하겠는데 앞서 이제 강동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열풍에 따른 이런 데이터 수요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한 이제 전력망 노후화 교체 이런 수요도 좀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변압기 교체 수요가 두드러지게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가동 중인 배전 변압기의 약 55% 정도가 33년 이상 정도가 된 노후화된 설비입니다. 따라서 이제 교체 수요가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역시 이런 탑픽 종목군들은 이제 가온전선이라든가 일진전기, 대원전선 등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대원전선은 이제 필살기 방송을 통해 이제 3,800원부터 3,700원에 추천을 드렸었고 1차 정고점 수준인 4,300원까지 이제 시세를 주고 이번 주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점을 고려했을 때 3,700원부터 3,500원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비중 재확대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LG 에너지솔루션발 악재가 있었죠. 포드와 대규모 배터리 계약 해지 이슈.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LG엔솔 매출의 전체 매출의 30%에 육박하니까 상당한 또 규모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 파장이 배터리 업계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확산되는 게 아닌가, 괜찮은 걸까라는 의구심입니다. 자, 김호영 대표님,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치명적인 좀 내용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LG 에너지솔루션 최근 매출액의 30% 규모의 계약 해지라면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포드에서 SK온과 지금 합작해서 연구하고 있던 배터리도 이제 좀 해체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포드에서 직접 배터리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계획이지만 결국에는 인정을 한 거라고 봐요. 전기차 업황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났는데 최근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은 AI 데이터 센터용 ESS가 이제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된 거였습니다. 전기차 전망은 여전히 어두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신고가 흐름을 내긴 했지만 전기차 판매 실적이 아니라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관심 그리고 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2차 전지와는 좀 거리감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듭 강조드렸던 것이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리튬 소재 관련주는 지금 최근의 상승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냐 상승 구간이냐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 고가권을 형성하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좀 강력히 유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좀 구실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보면서 이제 9만 원 선 지지 라인을 확보하면 여기서부터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정확하게 9만 원 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업계는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야 확실한 반등이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뭐 ESS가 더더욱 성장을 해주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전기차 업황이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번 포드와의 계약 해지 소식이 좀 치명적이라면 빠르게 이제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ESS 모멘텀은 그러면 뭐 별 효력이 없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 게요. 그동안 2차 전지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 아주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ESS였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쪽이 부진하더라도 이걸로 상쇄가 좀 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동화 대표님 예.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2차 전지 캐즘 현상을 넘어설 수 있는 산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대규모 계약 해지 관련해 가지고 ESS 성장의 한 축이 이 AI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 축소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주가에 대한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또한 이제 2차 전지주들은 2월 달 이후에 매수를 해서 드라이빙 시즌까지 좀 버텨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래도 이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주가가 좀 동면기를 한두 달 정도는 꼭 머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주식들이 하락을 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요. 이번 주 주가 하락률 상일 보면은 LG화학, LNF,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피처엠 이게 지금 코스피 하락률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린 건데 모두 다 2차 전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네요. 2차 전지주들은 일단은 12월 달에는 조금 안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내년도 1월 달 2차 전지 ESS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릴 거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이라면 비중을 축소를 하지 말고 좀 버티기를 해주시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2차 전지주들이 노복과 연동돼 가지고 또 ESS와 연동돼서 성장을 하고 있는 주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주식으로 조금은 교체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좀 가지고 있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새롭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꼭 비중 확대는 1월 달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또 주인공이었죠. 제약바이오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내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재료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까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김우영 대표님은 이 섹터에서는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판단하세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얼마나 이제 수혜가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 생물보안법 연내 서명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네.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 사실 중국이 기존의 이 미국의 CDMO 물량의 한 79%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 물량이 거의 이제 다른 곳으로 선회를 해야 된다면 최대 반사 이익은 우리나라 시장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 CDMO 대표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 가장 주가 상승 탄력도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너무나도 큰 대형주가 됐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텐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쟁사인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CDMO 기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수주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 가던 이 CDMO 수주 물량들이 바로 선회하기 전에 뭐 많은 평가들을 내릴 거거든요. 이게 빠르게 수주를 확정 짓고 사업을 진행해야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의견도 좀 들어봤고 김동화 대표께도 제약바이오 뭐 예. 최근에 또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었으니까 지금 뭐 키포인트 전략 어디에서 좀 모멘텀을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주식은 2차 전지.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 그 2차 전지 주식들이 이제 수주를 하잖아요. 이제 그 기성고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몽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꼭 2차 전지, 그리고 겨울에는 바이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은 바이오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분명히 많이 추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가 지수가 훼손되면서 바이오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이 주가 지수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개별 종목 쪽으로 분포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탈모 의료보험 관련 이슈로 뭐 이제 오늘도 금주에도 보니까 뭐 JW 신약이라든가 신신제약, 위더스제약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 리보엑스한 RNA 편집 바이오 업체 해가지고 지금 알지노믹스가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5배 넘게 지금 급등세를 보이면서 뭐 상한가 또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시 바이오주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다른 곳에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달과 12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리고 이제 코롱티슈진, 지시셀 이 세 종목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 종목으로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이 지시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만 3, 4천 원에서 매수를 해서 2만 8천 원에 한번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네. 거기서 한번 줄였고요. 다시 지금 현재 보니까 2만 5천 원대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 지시셀을 2만 5천 원대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까지 짧게 또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현대차 그룹이 로봇 자율주행 AI 기반의 미래형 제조기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룹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재평가가 또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강동윤 대표님, 뭐 관련주가 몇 가지 그룹사 관련해서 또 있을 거예요. 어떤 접근법이 더 유리할까요? 네, 일단 뭐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미국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올해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세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인데요. 세 종목의 공통점이 있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의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두 군데고, 그리고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룹 전반적으로 피지컬 AI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그룹사 종목군들이 특히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 대비 기술적으로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 네. 과정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향후 기대감이라든지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높은 그런 주가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 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룹 내 핵심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이제는 정말 현대차 그룹주 관련주가 단순히 이제 완성차 업체 이 정도의 틀에서 벗어나서 확장되어 가고 있죠. 미래형 제조기업이다, 제조산업이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허인남 대표께서도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앞으로의 미래 가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냥 말 그대로 그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또 로봇의 이런 종합 플랫폼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현재 지금 로봇 섹터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게 세 가지의 모멘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AI 휴머노이드 협력 모멘텀, 또 두 번째로 이제 피지컬 AI의 양산 시작, 또 세 번째로는 역시 반도체를 넘어서서 로봇 산업 분야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 이게 이제 현대차의 이제 그 수혜가 부각되고 있는 건데, 이런 관련주들을 좀 많이 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이제 클로봇, 그리고 또 액추에이터 관련해서는 이제 사면가, 그리고 하이젠 R&M, 그리고 또 경량화 관련해서는 이제 한라캐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가 종목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주는 지수 변동성으로 인해서 한번 조정을 줬었는데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또 찬스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엔터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는 지금 뭐 정부 차원의 K 콘서트 이슈가 또 있는데, 한중 정부 차원에서 K-팝 콘서트 개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 내 K-팝 공연이 제한되어 온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해서 좀 물꼬가 트일 것인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강동윤 대표님, 관련해서 엔터주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한중 정부 차원에서 이 K-팝 콘서트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사드 사태 이후에 이제 중국 내에서 사실상 막혀 있었던 그런 K-팝 공연이 다시 언급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분위기 전환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와 범위를 좀 구분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중국 전역에서 이 대규모 투어나 상업 공연이 전면 재개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한한령 해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매년 나왔던 이슈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한 번에 그렇게 빠르게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의 규제 완화 가능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낮게 보고, 엔터테인먼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 한한령이라든지 중국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을 배제하고 동남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로벌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오는 그런 그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대형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중국 재계와 상관없이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컴백하는 가수들이 있는데, 이 아티스트들은 이제 BTS랑 빅뱅이 이제 내년 초에 4월 정도에 이제 컴백하는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반기에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주식이라는 게 이제 또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내년 1, 2월 해봤자 당장 다음 달부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세우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엔터까지 섹터별 전략 세워봤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 투자와 관련된 그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